내 삶의 문장 부호. 내 삶의 물음표 하나.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나?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인 삶이었던 내 평범한 삶은 20대로 끝난 듯 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절망적인 질문들과 의문투성이로 30대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선생님, 수술을 하면 보통 아이들처럼 자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선생님, 보조기를 신으면 걸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휠체어를 타면 학교는 잘 다닐 수 있을까요? 선생님, 휠체어를 타고 친구들과 수학 여행을 보내도 될까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 살다시피 했다. 몇 개월을 그리고 다시 수술 또 수술. 더 좋아지게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수술을 해야 하는 이 병은 이분척추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매일매일 재활을 해야 하고 재활을 매일 해도 현 상태를 유지할 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개인차가 많겠지만 우리 아이는 정말 심한 편에 속하는 편이라서 예후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내가 그동안 겪지 않아서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들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조급해하는 나에게 어머니, 이 병은 쉽게 나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갈 길이 멉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말에 앞이 깜깜해졌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지? 독립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은 끝없는 질문과 답 없는 질문에 나는 매일 키보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희망적인 단어를 찾기에 바빴다. 우울했던 나에게 미래 걱정할 시간에 울지 말고 웃고 있는 아이 얼굴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안아주라고. 엄마가 슬퍼하면 아이도 슬퍼하고 걱정하면 아이도 그 마음을 다 느낀다고 했다. 희귀난치병인 이분척추증 환우 엄마들의 한마디가 그때 최고의 위로였던 것 같다. 하지 쪽 신경마비로 지체 2급을 받았던 그날 아이의 복지카드를 만들기 위해 잘 앉지도 못하는 아이를 앉혀 사진을 찍어야 했던 그날 걷지 못하여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신발을 보고 펑펑 울었던 그날에 난 결심해야만 했다.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지. 그동안 평범하고 당연하게 아이를 낳아 키웠던 엄마에서 특별하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새로 고침되면서 내 삶에 큰 변화들이 찾아왔다. 매일 밤 2시간마다 깨어나 아이를 케어하고 아침에는 재활병원에서 치료받아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렸던 첫째 아이, 셋째 아이 케어까지 24시간 아이들의 곁에서 대기하면서 마치 좀비 시계처럼 지내온 10년의 시간 동안 나를 돌봄하면서 산다는 건 정말 큰 사치였던 것 같다. 언젠가는 이런 큰 시련이 없어지고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희미해지면서 나도 이런 일상에 적응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아이는 재활로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물을 많이 좋아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물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니 나 또한 새로운 기대감에 에너지가 생겼던 것 같다. 스스로의 작은 움직임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면서 내면이 강한 아이로 조금씩 성장하며 세상이 조금은 우리 편에 서서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수술을 받아도 보통 아이들처럼 자랄 수 없다는 게, 이 약을 평생을 먹어야 한다는 게, 보조기를 신어도 걸을 수 없다는 게,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간다는 게 아이한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엄마, 왜 휠체어를 타고 쌩쌩 달리면 안 돼요? 엄마, 왜 수영하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엄마, 왜 점심시간에 식판을 혼자 드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 왜 체육 시간에 바닥에 앉아 피구하면 안 돼요? 그냥 때가 되면 걷고 뛰어놀고 보통 아이들처럼 하지 못해도 매일 아침 먹기 싫은 약을 아이 입에 넣어줘도 보조기를 신고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녀도 행복해하는 아이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자신감이 100% 상승하면서 덩달아 슈퍼파워를 장착한 엄마가 되었다. 나의 우울했던 물음표들이 아이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물음표로 나의 무지한 질문에 시원하게 답을 해준 것 같다. 지금 평범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다른 세상을 꿈을 안고 살 수 있구나. 그래, 인생 뭐 있냐.
느낌표 하나, 감탄의 연속. 아이의 장애를 알고 나서 내 인생에 느낌표는 없을 줄 알았다. 매일 키보드를 안주 삼아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일상으로 나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꿈이라는 걸 그릴 수 있게 아이는 느낌표를 마구마구 내 심장을 향해 던지고 있었다. 재활 수영으로 시작했던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장애인 학생체전 수영대회에 출전하여 불편한 몸으로 끝까지 완주하고 거기에다가 은메달이라는 좋은 성적까지 얻다니 행복한 느낌, 뭉클한 느낌, 낯선 감정의 느낌들이 나에게 다가왔다. 초등학교부터 출전했던 장애인 학생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서울시 수영선수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고 학교에서는 반 회장을 맡을 정도로 적극적인 아이로 성장하였다. 중학생이 되어선 국제대회를 앞두며 제발 코로나로 인해 취소가 되지 않도록 간절하게 바라며 대회를 기다리고 있다. 여름에는 수영선수로, 겨울에는 스키선수로 역량을 펼치는 아이를 보면서 희망을 바라보며 나 또한 희망 속에 점점 성장하고 있었다. 울면서 키보드를 두드렸던 나는 이제는 엄마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힘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나보다 더 힘든 가정에 도움을 전하면서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나름 나도 바쁘게 살아가며 희망찬 40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쉼표 하나. 아직 반백살도 안 된 내가 쉼표 하나로 인생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넘어지면 쉬어간다고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잠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이런 귀중한 시간이 예전에는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여유가 없었는데 초중고 아이를 키우고 거기에 장애를 가진 아이까지 있으니 이제는 슈퍼 파워를 장착한 내가 되어 아이들도 케어하면서 나 자신을 돌보는 여유를 부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24시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이제는 잠시 내 손을 떠나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라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 제 할 일을 하고 있으니 평온한 삶이 따로 없다. 지금 시간에도 아이들의 숨소리와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BGM 삼아 식탁 앞에서 지나온 나의 SNS 히스토리를 보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나에게 쉼을 선물해도 좋을 것 같다. 비장애 아이들과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막연하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내가 아이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 나의 자리와 나를 돌아보며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용기를 가지고 함께 꿈을 꾸며 세상으로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끝나지 않을 코로나 시대에 백신으로 희망을 빛을 찾아가듯 고정관념을 깨고 세상으로 나와 빛을 찾아가는 나를 돌아보면서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 수 있도록 잠시 쉬는 이 쉼표. 이 시간이 참 좋다.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문장부호들은 함께 울며 웃으며 넘어지면 일어날 것 같다. 내 삶의 마침표를 그릴 그날까지.